네, 위크 2 오픈에 대한 복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위크 2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오픈을 하는 거예요. 오픈을. 그런데 점수가 적은 걸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목적 자체는 상대방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즉 상대방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오픈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6장짜리 좋은 수트로 오픈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좋다라는 기준이 뭐냐 하면 그 기준을 러프하게 보시면 내가 오픈하려고 하는 그 수트에 적어도 5점, 5점이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점 이상 있는 거. 자, 요거를 우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5점이 꼭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퀄리티가 뭐 킹, 잭 하면 4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킹, 잭 10, 뭐 9, 8, 뭐 이런 퀄리티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좋은 퀄리티가 되겠죠. 그죠? 자, 요런 좋은 수트로 오픈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장짜리가 있을 때 오픈한다. 자, 오픈은 투 다이아몬드라든지 또는 투 하트 또는 투 스페이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6장짜리 좋은 게 있을 때 클럽은 못합니다. 투 클럽은 다른 비딩이 돼요. 투 클럽은 나중에 배웁니다. 스트롱 투 클럽이라고 해서 이거는 아티피셜이에요. 클럽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일반적으로 HCP가 22점 이상인 아주 막강한 스트롱한 핸들을 오픈하는 이런 데에 써먹습니다. 투클럽은. 그러니까 투클럽은 위크 2가 아닙니다. 그럼 투 다이아몬드 2와 투 스페이드는 바로 6장짜리 좋은 수트. 일반적으로 HCP의 범위는 5에서 9점에 해당합니다. 5에서 9점. 자, 그런데 자, 클래식한 조건 중에 대표적인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void가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void 수트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근데 실제로는 실전에서는 뭐 월드 클래스나 이런 사람들 선수들 이렇게 보면요, void 있어도 막 합니다. 그런데 그건 실전의 문제고 지금 원칙적으로 배우실 때는 void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위크 2를 할 때는 만약에 투 다이아몬드를 하게 되면 4장짜리 메이저가 있으면 안 되고요. 만약 투 하트나 투 스페이드를 하게 되면 어더 메이저 4장짜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뭐냐, 4장짜리 사이드 메이저 수트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클래식한 조건이에요. 처음에 위크2를 배울 때는 누구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에 우선 충실하게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더 룰 오브 2, 3, 4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요게 어려우셨을 겁니다. 자, 요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위크 2는 그러면 사실은 이 조건만 해당하면 요 조건에만 해당하면 그럼 다 된다는 소리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상황에 어떤 모든 상황이 다 동일한 거냐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핸들을 하더라도 어떨 때는 위크2로 오픈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오픈하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브릿지에는요, vulnerability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vulnerability. 자, 그래서 vulnerable이라고 하죠. vulnerable. 그래서 이 vulnerable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브릿지를 또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보드 1번부터 이렇게 번호가 쭉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딜러가 노우스부터 돌아갑니다. 노우스부터 돌아가듯이 벌러너블 포지션과 넌 벌러너블 포지션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정해져 있어요. 그럼 1번 보드에는 예를 들어서 둘 다 non-vulnerable. 뭐 2번 보드로 넘어가면 뭐 north, south vulnerable이고 east, west는 non-vulnerable. 뭐 그 다음에는 뭐 north, 그 east, west가 vulnerable이고 north, south가 non-vulnerable. 뭐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자, 이런 vulnerability가 계속되어서 반복되어서 보드마다 달라집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에 따라서 vulnerability의 포지션에 따라서 리스크가 커지고 대신에 보너스가 커지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가. 그래서 무조건 위 조건만 되면 위크2를 아무 때나 다 하는 거냐? 위크2를 해도 5점 위크2가 있고 9점 위크2가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위험할 때와 덜 위험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 쉽게 말하면 아주 위험할 때,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아주 위험하지 않을 때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위험하지 않을 때에는 어때요? 속된 말로 좀 싸가지 없이 들어가도 되겠죠. 그게 뭐냐면 점수가 약하고 핸드가 좀 별 볼 일 없어도 막 방해하려고 들어가겠죠. 투하트나 투스페이드 막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험할 때는 우리가 위험한 상황일 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조심한다는 말은 위크2나 위크2를 들어가려면 위크2나 위크3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안전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선에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조심한다는 게 그러면 점수가 많아야 되는 거냐? 꼭 점수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도대체? 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아마 제가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길게 했었습니다. 아마 좀 일부분은 이해가 되고 일부분은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 자, 위크2나 위크3. 위크3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7장짜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픈을 3하트, 3스피드 이렇게 오픈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크2라는 말은 2하트, 2스피드 오픈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위크2, 2로 오픈하는 것과 3로 오픈하는 것이 1으로 오픈한 것보다 훨씬 약한 핸드입니다. 약한 핸드로 높게 비딩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프리엠티브라고 합니다. 프리엠티브는 영어의 사전적인 의미로 선제 공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하고 긴 핸드로 선제 공격을 한다는 거죠. 비딩 공간을 싹 없애버리고 높은 비딩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어때요? 상대방도 비딩을 하려면 높은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비딩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정보 교환이 굉장히 어렵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힘들게 만든다, 방해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위크2나 위크3 프리엠티브 비딩이라고 하는 이런 비딩을 할 때 핸들을 내가 어떻게 평가할 거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자, 루저 또는 루징 트릭 카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루징 트릭 카운트. 이거는 여러분들 트럼프 컨트랙에서 루저 세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루징 트릭 카운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위크2나 위크3를 내가 오픈하려고 할 때 평가하는 핸드 방법이에요. 이거를 루징 트릭 카운트 앞자만 따서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LTC 이렇게 씁니다. LTC 루징 트릭 카운트 이렇게 씁니다. LTC. 자, 루징 트릭 카운트라고 한다. 루징 트릭 카운트는 뭐냐면요. 각 수트의 에이스, 킹, 퀸만을 셉니다. 각 수트의 에이스, 킹, 퀸만을. 만약에 내가 다이아몬드가 로가 있어요. 그럼 다이아몬드에는 루징 트릭이 몇 개냐면 3개예요. 에이스, 킹, 퀸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4장이에요. 다이아몬드가 로 4장이에요. 그럼 루저가 우리가 트럼프 컨트랙 루저 셀 때는 루저 4개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루징 트릭 카운트는 에이스, 킹, 퀸만 세니까 다이아몬드에 에이스, 킹, 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개 다 이렇게 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내 핸드가 만약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자, 에이스, 킹, 그 다음에 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롤로, 그 다음 여기가 킹, 롤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로 이렇게 5, 3, 3, 2 맞죠? 자, 이렇게 있었다고 할게요. 그럼 루징 트릭 카운트를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드 수트에는요, 에이스와 킹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퀸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예요. 루징 트릭 카운트가. 자, 하트는요, 2장이죠. 에이스, 킹, 퀸이 없잖아요. 근데 하트가 2장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 루징 트릭이 2개입니다. 2개. 자, 이번에는요, 다이아몬드는 총 3장인데 킹이 있네요. 에이스, 퀸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2개예요. 자, 클럽은요, 에이스, 킹, 퀸이 없죠. 근데 전체가 3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3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핸드는 자, LTC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몇 개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4, 4에서 총 8개. 자, 8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핸드냐? 아, 8 루저 핸드다. 요렇게 대답을 합니다. 8 루저 핸드. 8 루저 핸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 루저 핸드를 우리가 러프하게만 생각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컨트랙으로 간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왜? 위크2나 위크3를 가면 트럼프 컨트랙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파트너가 하나도 안 도와줬을 때 내가 기본적으로 나 혼자 만약에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면 내 핸드가 일반적으로 한 8개 정도 지는 핸드다라는 거죠. 8개 정도 지는 핸드다. 그러면 내 혼자서 몇 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한 5트릭 정도를 가지고 있는 핸드가 되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스페이드 컨트랙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스페이드에서 대략 한 4개, 그 다음에 요 다이아 킹이 득점하면 한 5개 정도를 먹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 5트릭 정도가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8 루저 핸드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8 루저 핸드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2를 갔다면 만약에 2 스페이드를 갔다고 할게요. 근데 지금 8 루저 핸드가 되잖아요. 8 루저 핸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 혼자서 2 스페이드를 갔다고 할게요. 그럼 다운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내가 5트릭 이기니까 8 루저 핸드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다운 3가 되겠습니다. 그죠? 만약에 요 핸드로 2 스페이드를 했다면 그죠? 자, 여기서 만약 내가 클럽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클럽이 하나 없어지고 그 한 장이 스페이드로 갔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루저가 몇 개가 되나요? 7 루저 핸드가 되죠. 7 루저 핸드. 자, 7 루저 핸드가 되니까 만약에 내가 2 스페이드를 갔다 라고 하면 내가 6트릭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 핸드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 핸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할까요? 내가 여기에 요 킹이 없어요. 킹이 없어. 그러니까 스몰이야. 그냥 이렇게 스몰. 이렇게 스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스몰. 이렇게. 그럼 6, 3, 3, 셋, 6, 7. 자, 여기 하트가 한 장 없다고 할게요. 하트가 한 장 없다.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에이스 킹으로 6장, 하트 1장, 다이아몬드 롤롤로, 클럽 롤롤로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1개, 여기 1개가 되죠. 그러면 셋, 6, 7, 8 이것도 8 루저가 되네요. 만약에 여기 킹이 없다면요. 9 루저가 되네요. 9 루저. 그죠? 9 루저 핸드가 됩니다. 9 루저 핸드란 말은 내가 내 혼자서 4트릭 정도 핸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 내가 이 핸드로 투스페이드를 갔다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다운 4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내가 4트릭밖에 못 먹으니까. 그렇겠죠? 자, 그러면 2, 3, 4 룰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 핸드로 갔을 때 다운 2가 되는 상황. 요거를 2라 하고 다운 3가 되는 상황을 3라고 하고 다운 4가 되는 상황을 4라고 합니다. 요거는 다운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위크 2나 위크 3를 했을 때 만약 내가 위크 2를 했는데 내가 5트릭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5트릭 갖고 있다는 말은 8 루저 핸드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룰 오브 3에 의해서 나는 마이너스 3의 핸들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운 3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운 3가 된다.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로징 트리 카운트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2, 3, 4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위험한 상황에서는 다운 4나 다운 3가 되는 핸드로는 위크 2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루징 트리 카운트를 세봤을 때. 그러면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는 다운 2만 되는 핸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투 스페이드를 갔어요. 다운 2만 된다라는 핸들은 무슨 말이냐? 내가 6트릭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루저 핸드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 다운 4가 되는 핸드 9 루저 핸드나 8 루저 핸드나 이런 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그건 너무 위험한 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위험하지 않은 상황, 즉 가장 위험하지 않은 상황은 뭐냐? 우리가 non-vulnerable이고 상대가 vulnerable일 때가 가장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그때는 다운 4가 되는 핸드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운 4가 되는 핸드라는 말은 내가 네 트릭만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9 루저 핸드로도 위크 2를 오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2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vulnerable이고 상대가 non-vulnerable인 상황이 되겠죠. 그럼 3는 뭐냐면 3는 똑같을 때 우리도 vulnerable, 상대도 vulnerable, 우리가 non-vulnerable, 상대도 non-vulnerable 이렇게 둘이 똑같은 포지션일 때는 더 룰 오브 3를 적용해도 된다. 즉 투 스페이드를 간다라고 하는 거는 8 루저 핸드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적은 걸로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걸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루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약간의 감이 오셨나요? 자, 그래서 자, 2일 때는 뭐다? 가장 위험할 때, 즉 우리가 vulnerable이고 상대방이 non-vulnerable일 때. 자, 4일 때는 4다운을 할 수 있는 핸드, 즉 우리가 non-vulnerable이고 상대방이 vulnerable일 때. 그 다음에 3일 때는 둘 다 똑같을 때 vulnerable, non-vulnerable, non-vulnerable 이럴 때에 적용되는 losing tree count가 적용되어야지 이 원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week 2나 week 3를 할 때는 물론 이 클래식한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이 가이드라인을 전제로 하고 그 전제 속에서 내가 5점이다. 벌러너블일 때는 5점, 9점으로 하고 넘버러너블일 때는 5점으로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이걸 HCP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HCP라 하더라도 루저가 루징 트릭이 많은 게 있고 루징 트릭이 적은 게 있다는 거죠. 자, 그거를 생각을 하고 비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사라졌지? 포인터 옵션이 사라져서 다시 만들겠습니다. 펜.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크 2나 위크 3를 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 기준입니다. 자, 위크 2 오픈을 했을 때, 2 오픈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응답자, 자, 만약에 우리 파트너가 투하트 오픈을 했다고 할게요. 투하트 오픈을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HCP가 한 13점까지는요, 패스입니다. 패스예요. 서포트가 있던 없던 패스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게임의 가능성이 없거든요. 투하트 많아야 9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왜 10점을 뺐냐면요. HCP가 10점이면 이거는 1으로 오픈해야 됩니다. 거의. 그렇겠죠? 룰 오브 20에 의해서 6장짜리라면 3장짜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그죠? 거의 그러면 거의 원레벨 오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5에서 9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10점일 수도 있겠죠. 10점에 6, 3,
뭐 2 이렇게 되면은 룰 오브 20가 안 되죠. 그때는 위크 2로 오픈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6장에 10점이면 굉장히 스트롱한 핸드가 될 수 있습니다. 위크 2로 오픈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5에서 9점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자, 아무튼 투아트 오픈을 했다. 그러면은 이 응답자가 뉴스를 비딩하잖아요. 뉴스를 비딩하면 무조건 펄싱입니다. 펄싱이라는 말은 뭐냐? 스트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 하트가 없으니까 아우 나 그냥 스페이드나 내가 스페이드가 길어 또는 클럽이 길어 그걸로 바꿀래 라고 해서 비딩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파트너가 패스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파트너는 그거를 네가 스트롱한 핸드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약한 패스 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강할 때 비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응답자는 자, 심플 레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파트너가 6장 있다고 그랬으니까 3장이나 2장 있으면 2장 있는데 점수가 좀 있어. 자, 3장 있는데 점수가 약해. 그러면 뭐예요? 3로 받쳐줍니다. 이렇게 3로. 이 3로 받쳐주는 거는요. 초대가 아니에요. 인바이트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방해 목적이에요. 방해 목적. 또는 상대방이 뭡니까? 호랑이 굴로 들어오게끔 싹 유도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상대방이 높은 레벨로 경쟁에 들어오면 나중에 더블 쳐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전략도 숨겨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 기본적인 목적은 프리엠티브다. 방해 목적이다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롬프라고 하는 거는 raise 한다. simple raise를 한다. 라는 말이에요. 이 are, raise, only, non-forcing 이란 말이에요. forcing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바친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목적은 뭐다? preemptive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2하트, 3하트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자, 2하트를 했는데 우리 파트너가 위크 2 오픈을 했는데 내가 점수가 별로 없어. 근데 하트가 4장이나 있어. 우리 10장 핏이나 있잖아요. 그죠? 점수가 없어. 그때도 바로 4하트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프리엠티브로. 4하트. 또는 내가 점수가 많이 있어. 우리 그냥 뭐 게임 바로 나올 것 같아. 그래도 4하트입니다. 그러니까 2하트, 4하트를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이 4하트를 뭐라고 물어보냐? 너 그럼 이거 강하냐 약하냐라고 물어보면요.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걸 묶어서 뭐라고 하냐? to play라고 합니다. to play. to play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애매한 점수가 있겠죠. 한 14, 5점 정도 있을 때가 제일 애매할 겁니다. 왜? 우리 파트너가 9점이나 10점의 맥시멈이면 게임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맥시멈이 아니면 게임이 없을 것 같아. 그럴 때가 바로 제일 애매하겠죠. 자, 그럴 때 파트너한테 물어보는 시퀀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to no trump라고 하는 겁니다. 이 to no trump. to no trump으로 물어봅니다. 이거는 to no trump는 내추럴이 아니에요. 자, 우리 파트너가 위크 2를 했다고 할게요. 투하트 했다고 할게요. 자, 응답자가 to no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추럴이 아니라 뭐다? 물어보는 거다.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하트 서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4하트를 가고 싶어. 또는 3 노 트럼프나 이렇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트너가 미니멈이면, 왜냐하면 투하트 한 사람은 5에서 9점 또는 많게는 10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에서 9점이라고 했을 때 5점이면 내가 게임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9점 정도면 게임이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투 노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물어볼 거냐? 이런 말이에요. 뭘 물어보냐? 자, 물어보는 기준은 스탠다드는 뭐냐면 피처 쇼잉이라고 합니다. 피처. 자, 피처라고 합니다. 피처. 이 피처의 뜻이 뭐냐면 피처는 사이드 수트의 에이스나 또는 킹을 피처라고 합니다. 사이드 수트의 에이스나 킹. 사이드 수트의 에이스 또는 킹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왜 물어보는 거냐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위크 2를 하려면 그 수트에 적어도 5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수트에 5점만 있을 때는 가장 미니멈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사이드 수트에 5점은 보장하는 거고 사이드 수트에 에이스가 있으면 당연히 맥시멈이 되겠죠. 그죠?
5점에다 4점 더하면 9점이잖아요. 또는 5점에다 3점 더하면 8점이잖아요. 그러니까 8, 9점은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하트에 5점은 거의 보장을 하니까. 그죠? 5점은 보장하니까 아무리 못해도 4점은 있어야 돼요. 자, 보장을 하니까 여기에다가 에이스나 킹을 포함하면 맥시멈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 한 14, 5점 있으면 포화트를 갈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피처 쇼잉. 이걸 피처 쇼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위크 오픈한 사람은 사이드에 피처가 없으면 그냥 자기 메이저를 리비딩 하면 됩니다. 그럼 미니멈이 되겠죠. 그죠? 5점이란 소리죠. 다른 데에 퀸이 하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퀸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건 제외예요. 자, 그러면 3레벨로 뭔가 다른 수트를 비딩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 수트에 에이스나 킹이 있다는 소리니까 당연히 맥시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 있을 겁니다. 위크2를 오픈한 사람이 사이드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수트에 에이스, 킹, 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트인데 하트 에이스, 킹, 퀸을 들고 있어. 그래도 9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크2 하트 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럴 때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3 노 트럼프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수트, 하트 수트에 에이스, 킹, 퀸으로 6장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요렇게 응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응답자는요, 파트너가 위크2 하면 패스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패스하는 게. 11점, 12점 있다? 패스. 어떨 때는요, 내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10한 6점쯤 들고 있어. 16점. 그런데 우리 파트너가 위크2를 하네? 근데 내가 하트가 하나도 없어. 그럴 때는요, 조용하게 패스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뭐 어설프게 노트럼 하려고 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왜? 하트 핏이 안 맞는데 아웃 트릭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꼭 참고 패스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혹시 들어와 주기를 바래야죠. 그래서 상대방을 페널티를 해서 점수를 따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핸들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죠. 이 핸들은 위크2, 투 스페이드 오픈을 했겠죠? 투 스페이드 오픈을 했는데 내가 투 스페이드 오픈을 하고 했는데 우리 파트너가 투노로 물어봅니다. 투노 트럼프로. 아까 물어본다고 그랬죠. 피처 쇼잉, 피처 에스킹이라고 그랬어요. 자, 피처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피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3 스페이드만 비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핸드 2번 보겠습니다. 역시 투 스페이드 오픈을 했어요. 투 스페이드 오픈을 했는데 역시 투노 트럼프로 물었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피처가 있죠. 다이아몬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에 에이스나 킹이 있어요. 그러면 3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큐비딩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 3 다이아몬드 뜻이 뭐라고요? 나 다이아몬드에 에이스나 킹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너는 맥시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파트너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를 비딩하는 거. 뉴스. 자, 뉴스를 비딩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비딩 하는데 일단 이 핸드로 투 하트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위크 투 하트 오픈을 했는데 파트너가 투 스페이드라고 뉴스를 비딩해요. 스트롱이라고 그랬죠. 스페이드 3장 있죠. 바로 3 스페이드 받쳐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비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핸드 2번 보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3 스페이드가 아니라 4 스페이드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4점, 8점, 9점에다가 클럽 싱글턴이 있으니까 완전 맥시멈이죠. 그죠? 자, 이렇게 비딩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핸드 2번 보시면 투하트 오픈을 했는데 파트너가 투 스페이드를 해요. 스페이드 2장밖에 없죠? 비딩 할 거 없죠? 그때는 자기 수트 비딩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 위크하다는 뜻이 됩니다. 위크하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수업을 했습니다. 자, 네, 복습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